얼마 전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 시즌2가 완결되었죠. 모나크의 창설 과정과 세계의 축이라는 몬스터 보스의 새로운 설정을 소개하며 마무리했던 시즌1에 이어 이번 시즌2는 세계의 축에서 넘어온 새로운 괴수 타이탄 X를 추격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즌1은 모나크가 설립되는 과정을 다룬 창립 멤버들의 과거 시점 스토리는 세계관의 설정도 보충해주고 꽤나 흥미로웠었죠. 영화들에서 부족했던 모나크라는 집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고대콩에서 갑툭튀한 첨단 기술 기업 에이펙스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부연 설명이 포함되어 부족했던 세계관의 설명을 메꿔주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시즌1은 마지막 화에 나온 박진감 넘치는 이온 드래곤 vs 고질라의 대결 하이라이트를 제외하면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하기엔 좀 어려웠는데요. 행동대장 리쇼를 제외한 주인공 3인방의 매력은 부족한데 각자 쓸데없는 사연은 많았고 과거와 현재마저 교차 편집으로 진행되어 복잡한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소재마저 불륜소사라니요. 괴수물의 이런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고질라, 킹 오브 더 몬스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슬리는 인간 파트를 보여줬던 게 모나크 시즌1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괴수조의 분량도 적어 팬심으로 겨우 붙잡고 시청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에 비하면 이번 시즌2는 모든 면에서 이전 시즌보다 개선된 작품이었습니다. 타이탄 X 사태 수습이라는 한 가지 메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선형적인 서사 구조를 보여주어 훨씬 몰입해서 감상할 수 있었고요. 제작비가 늘어난지 괴수 장면들의 비중도 제법 늘어나 볼거리도 풍부해졌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괴수들에게 비중을 분배해 조금씩만 보여줬던 시즌1과 달리 고질라, 콩, 타이탄 X에게만 집중한 덕에 각 괴수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장면들을 길게 감상할 수 있던 점이 체감상 비중을 더 늘려준 것 같긴 해요. 시즌 후반부 에피소드에 펼쳐졌던 타이탄 X가 고질라, 콩이랑 싸우는 장면은 진짜 괜찮았어요. 거대 괴수 특유의 타격감과 박진감 넘치는 분량의 긴 전투씬이라 몸포 초창기 작품들이 보여줬던 현실적인 괴수 배틀을 기대했던 저에게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타이탄 X가 사실상 이번 시즌2의 진주인공을 할 수 있죠. 스카킹과 시머에 이은 또 다른 몬스터버스의 오리지널 괴수인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비중도 많고 전투씬도 보여준 건 좋은데 요즘 이 괴수가 그닥 매력적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주인공급 괴수치고는 솔직히 그냥 양산형 촉수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디자인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이외에도 콩과 스컬 아일랜드가 등장하면서 스컬 아일랜드 정글에 서식하는 새로운 독특한 괴생명체들이 여러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컬 아일랜드 특유의 위협적인 정글 분위기를 잘 살려 이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모나크 드라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의 축이라는 설정이 있었죠. 세계의 축은 지표몬과 고대콩, 고해콩에 나온 할로워스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하루가 지상에서의 1년이 되는 기묘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소로 묘사가 되었죠. 솔직히 시즌1에서 처음 이 설정이 나왔을 때는 그 할로워스만으로 이미 세계관이 충분히 복잡한데 또 무슨 그 사이의 공간이며 시간여행 설정이냐, 쓸데없이 복잡하면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시즌2에서는 이 시간의 축을 캐릭터 서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즌1에서는 두 집 살림을 하던 아버지 렌다 히로시 그리고 아들 딸인 이복남매 케이토와 켄터로의 관계를 좀 어정쩡하게 다루면서 무리한 불륜 소재 도입으로 미묘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 시즌2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케이코가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세계 축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정쩡했던 인물 관계에서 윤활지 역할을 해줘 시즌1에서의 개판을 어느 정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시즌1에서는 진짜 주인공 예능이 각자 지 좆대로 하는 회피형 패급들밖에 없어가지고 보는 내내 좀 답답한 기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좀 교통정리가 되더라고. 그 아들 히로시에게 왜 불륜을 저질렀는지 물어보는 것도 케이코. 시즌1 내내 바람 행동만 하던 케이트가 괴수와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의 특별 능력과 정체성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준 인물도 케이코였거든요. 물론 불륜 가정서사와 떡밥을 이렇게까지 풀어놓고 시즌2 중반부에 갈등의 중심인 아버지 히로시를 냅다 죽여버려서 급하게 수습하는 건 좀 아쉽긴 했어요. 이럴 거면 케이트와 켄타로를 서로 존재도 몰랐던 이복남매가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서로 안 봐서 서먹한 남매 정도로만 설정하면 간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남매가 갈라서는 장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렌다 가문의 서사에 공을 들인 것 같은데 결과물은 그냥 쓸데없이 꼬아놓은 불륜 서사가 된 게 좀 아쉽습니다. 또한 리쇼가 세계 축의 신호를 탐지하던 중 탐사 실험 중 세계 축에 떨어졌던 과거의 젊은 자신과 통신이 연결되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은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며 그때 리쇼가 케이코에게 가졌던 감정을 정리하는 장면은 난잡하게 뿌려져 있던 이 드라마의 수많은 인물 서사 사이에서 몇 안 되는 빛나는 장면이었어요. 역시 이 드라마 최고 인물 캐릭터는 리쇼인 것 같죠. 이렇게 시간이 뒤섞이는 공간이라는 세계 축이라는 설정을 활용해 시즌 1의 난잡했던 인물 서사를 깔끔하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말부에 시간의 축을 이용한 타임머신에 대한 떠박까지 나온 만큼 앞으로 몬스터버스에서 이 설정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결말까지 생존한 타이탄 X, 타이탄과 소통한 능력이 발현된 케이트 역시 어떻게 재등장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7년 만에 복귀한 로단은 제가 몬스터버스 작품 중 또 킹오몬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로단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즌3를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 시즌2는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만 고대콩이라는 빅 이벤트 이후 추진력을 잃고 시들해진 몬스터버스에 새로운 소재와 에너지를 불어넣고 방향성을 제시해준 괜찮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즌1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장면들이 많아서 시리즈의 팬이 아니라면 추천해주기 어렵지만 시즌2는 시즌1을 유튜브 요약본으로 예습하고 나면 충분히 감상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모나크 드라마는 기존의 영화들처럼 괴수 위주의 액션 영화가 아니라 모나크라는 정부 집단에 얽힌 인물들의 서사가 메인이 되는 미스터리 SF물에 가깝다는 점만 인지하고 가면 충분히 감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몬스터버스가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는 괴수물 팬의 입장에서 시즌2에서 뿌린 다양한 단서들을 다음 작품에서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